문제 없어요. 뒤에 접선의 방정식은 질문 없어? 네.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해야겠지?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분이 이루어질 때 기울기가 m인 접사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y축에 있었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여기 부호가 바뀌어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 이렇게 계산된다. 알겠지? 이거 유도하는 거는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얘랑 얘 아니면 얘에다 대입해서 판별식이 뭐임을 이용해? 0임을 이용하면 돼. 그럼 요 n의 값이 풀마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이게 나오거나 또는 풀마루트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의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x제곱이 x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x1 하나 집어넣고 y제곱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 풀마 1 이렇게 할게. 동시에 똑같은 거라 두 번 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타원밖에 한 점인데 그것도 원리는 똑같다. 쌍곡선. 이현아 이거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어? 두 가지. 하나는 뭘 이용하는 거? 접점 이용하는 거. 또 하나는 기울기 이용하는 거. 이 접점 이용하는 경우는 뭐 수투에서도 했었고 1학년 때 원방에서도 했었고 그런 방법대로 하는 거고 이제 기울기는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 있잖아 이거. 이거 식 세운 다음에 지나는 점 체크해서 기울기값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 좀 보면 얘 접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2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1 여기에 접하면서 얘랑 수직이래.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이거의 제곱 8 빼기 b제곱 2x 풀마 루트 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 10번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쟤를 지날 때 a 플러스 2b의 값은 그랬네. 자, 우선은 얘가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관계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x 자리 하나에 a 집어넣고 y 자리 하나에 b를 집어넣어. 이렇게. 근데 얘가 어디 지난대? 4,2 지난대. 그럼 4,2를 대입하면 a 빼기 2b는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a는 뭐가 돼야 돼? 2b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래서 a 자리에 쟤를 집어넣어. 그러면 4분의 2b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b제곱은 1이 될 거고, 4배를 해버리면 2b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b제곱은 4. 그래서 요거에서 이거 빼놓으면 4b 플러스 1은 4 이렇게 돼버려서 b의 값이 뭐가 돼? 4분의 4. 여기다 4분의 3 집어넣으니까 a는 2분의 5. 그래서 a 더하기 2b 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 11번 기울기의 곱 물어봤네. 쌍곡선 바뀌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어디를 지난대? 마이너스 1,0을 지난대. 그러면은 mx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m인 거니까 m은 풀마루트 2m제곱 빼기 4가 되는 거고, 양변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지. m제곱 빼기 4가 0이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빼기 4.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쌍곡선의 성질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쌍곡선의 성질 중에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야. 자, 이거는 이거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y는 a분의 b 설마 아니면 bx.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bx 빼기 ay는 0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bx 플러스 ay는 0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타원 위에 아니 쌍곡선 위에 요 한 점 x1, y1인데 여기에서 이 정근선에 수선의 발, 또 여기서 이렇게 이 정근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h1, 이 길이를 h2라고 했었을 때 h1 곱하기 h2의 값,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거거든.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h1 같은 경우는 얘와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bx1 빼기 ay1 이렇게 될 거야. h2라는 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bx1 더하기 ay1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이 둘을 한번 곱해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b제곱의 x1의 제곱 빼기 a제곱의 y1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되니? 근데 x1, y1이 어디 위의 점이야? 이 타원 위의 점인 거죠. 그러면 a제곱분의 x1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1의 제곱이 1이야. 맞니? 그럼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 그러면 b제곱 x1의 제곱 빼기 a제곱 y1의 제곱은 뭐가 돼? a제곱 b제곱. 그러면은 6이 절대값 안에 이거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얘는 양수리는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이걸 한번 봐봐. 이 결과가 지금 뭐가 나왔어? 상수죠. 고정된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쌍곡선이 어떤 점에서든지 정근선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들을 곱하잖아? 그럼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게 이제 얘가 갖는 이 첫 번째 성질이고요. 별게 없어, 쌍곡선은.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냥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초점이 있고 초점이 있어. 만약에 쌍곡선 밖에 한 점에서 초점을 향해 이렇게 빛을 쏘잖아? 얘를 향해 이렇게 빛을 쏘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반사가 돼서 반대쪽으로 가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어디를 가냐면 반대쪽 초점을 향해서 가요. 쌍곡선은. 그래서 이건 뭐 증명은 안 할 거지만 이 타원과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하는 상황들이 있거든, 문제들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2번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타원과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할 때 타원이 있고 여기 이제 초점, 여기 초점이 있다고 하죠. 이 초점을 쌍곡선과 공유한대. 그러면 이렇게 쌍곡선과 초점이 아니 저기 타원이 만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교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접선의 관계를 살펴볼 거거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타원도 마찬가지야. 타원의 이 한 초점에서 이렇게 빛을 쏘잖아. 그럼 얘는 반사돼서 이게 다른 초점으로 들어가요.
이런 성질이 있어. 근데 타원도 그렇잖아. 아니, 쌍곡선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깥에서 빛을 쏘잖아. 이렇게 빛을 쏘면 반사돼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다른 초점으로 들어간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연장선 긋고 이 타원에서의 이렇게 접선 그리고 쌍곡선에서의 이런 접선을 두 개를 그릴게. 그럼 빛을 쏜다는 관점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때? 같죠. 그래서 만약에 빛을 쐈을 때 요각이 알파면 요각도 알파가 돼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요 접선의 관계에서 들어오는 각이 여기가 베타야. 그럼 반사되는 요각도 여기가 베타가 돼야겠지. 이해돼? 그럼 봐봐. 요각이랑 요각은 막곡지각이죠. 그치? 그리고 요각이랑 요각도 뭐가 돼? 막곡지각이지. 그리고 요각이랑 요각도 막곡지각이고 요각이랑 요각도 막곡지각이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4알파 더하기 4베타가 뭐가 돼야 돼? 360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질이 나오는 거냐면 타원과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할 때 교점에서의 각각의 접선은 무슨 관계이다? 수직 관계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있어요. 아마 개념원리에도 문제 있을걸? 없나? 이 76번 문제. 이게 결국에는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여서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냥 답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이게 모르면 또 풀어서 해야 돼서. 자, 타원과 쌍곡선이 이 점에서 만난대. 그치? 근데 그 점에서의 타원의 접선과 쌍곡선의 접선은 서로 무슨 관계래? 수직 관계래. 그럼 이게 결국에는 타원과 쌍곡선이 뭐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초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타원에서 C제곱은 뭐가 돼? 4 빼기 2가 돼서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C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죠. A 값이 2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루트 2 컴마? 아니네. 이게 답이네. 답은 밑에. 이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 이게 자취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벡터. 리언아 이거 벡터 하나 모르니? 아니? 어느 정도까지 알아? 힘과 방향. 힘과 방향? 역벡터 이런 거는 알아? 그게 뭐예요? 역벡터 저 그거 알아? 알아요. 저 그거 알아요. 그 5벡터 5벡터 빼기 5a는 벡터 AB. 5A 빼기 5B? 5b 빼기 5a는 AB. 오. 맞죠? 그거 하나 알아요. 그냥 그것도 알아요. AB 델타값 써 있는 거는 벡터 A 곱하기 벡터 B 곱하기 코사인 델타. 아니에요? 아닌 말고요? 아 이거 내죠? 예. 그래요. 잠깐만. 자, 벡터. 우선 앞부분은 그냥 용어와 그냥 간단한 연산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이제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양을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칼라 단위랑 다른 게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의 표현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벡터 AB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점 A와 점 B가 필요해. 근데 이 앞에 쓰는 점을 우리는 이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B를 뭐라고 얘기하냐? 종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잖아. A에서 B를 향해 가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태희야, 벡터 AB랑 벡터 B는 같은 거겠어? 다른 거죠. 왜냐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소문자를 가지고 벡터 A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점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두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냥 한 문자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 위에 벡터 표시만 해주면 돼. 그래서 뭐 벡터 A, 벡터 B, 벡터 C, 점점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벡터의 크기인데, 우리 이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 있지, 이 길이. 이 길이를 우리는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벡터 A, B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게 이제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벡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벡터 AB랑 벡터 BA 시점과 종점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의 방향이 정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성은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럼 그걸 이제 우리는 두 개가 같은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야? 반대 부호를 의미하는 거겠지. 반대 방향. 그래서 역벡터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영벡터라는 것도 있어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얘는 시점과 종점이 어때야 돼? 같은 벡터를 얘기를 해. 네. 다섯 번째는 벡터의 상등. 같은 벡터. 벡터 A랑 벡터 B가 같대.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벡터의 뭐가 같아야 돼? 방향이 같아야 돼. 두 번째, 또 뭐가 같아야 돼? 벡터의 크기도 같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간격이 더 일정하다고 하자. 이게 벡터 A야. 이거 두 개는 같은 벡터가 아니죠.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달라?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럼 벡터 A와 벡터 C는 무슨 관계야? 역벡터 관계인 거죠. 방향이 정반대니까. 그래서 방향이 같으려면, 같은 벡터가 되려면 이런 형태들이 같은 벡터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벡터의 상대 요거 좀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 EF에서 세 대각선 ADBE CF의 교점을 O라고 하자. 다음 그림에 답하시오 그랬네. 자, 1번 벡터 DE 이 벡터랑 같은 벡터 구하래. 그럼 뭐가 있겠어? CO, OF 또 BA 여기 세 개가 있겠지, 그지? BC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태희야 뭐 있어? OA, DO 또 12. 12. 이렇게 네 개가 있겠지. 리언아, 네. 벡터 BC의 크기 얼마야? 1. 그럼 벡터 BA, A의 크기는? 루트 3? 루트 3이죠. 이 길이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 두 개 하니까 이런 것들. 자, 이제 벡터의 연산. 우선 첫 번째 덧셈. 덧셈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시점을 일치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경우. 그래서 이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를 우리는 사각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벡터 AB 더하기 벡터 AC 이런 거죠. AB가 있고 이렇게 AC가 있어. 그럼 이때 이제 벡터의 연산은 AB와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AC와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D라고 하면 AB 더하기 AC는 벡터 AD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게 평행사변형법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킨다. 이걸 이제 삼각형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런 거야.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 한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면 벡터 AB, 벡터 BC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AC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삼각형법이야. 근데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이나 결국엔 결과는 어때? 똑같은 거다. 여기 보면은 AC 벡터나 여기 BD 벡터는 뭐야? 같은 벡터잖아. 그러니까 AB 더하기 BD 해도 AD가 되는 거고, 그지? AB 더하기 AC를 해도 AD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표현은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의 연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벡터를 쪼개야 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쪼개면 안 되잖아. 때로는 뭐 더하기를 가지고 쪼갤 때도 있고 빼기를 가지고 쪼갤 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를 가지고 쪼갤 때는 요 표현을 이용을 해. 그래서 만약에 벡터
AB다.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야. AO 더하기 벡터 OB. 방금처럼 뭐 AC 더하기 벡터 CB 이런 식으로 하겠니?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면 되고요. 이게 덧셈이야. 두 번째는 뺄셈. 우리가 보통 뺄셈을 할 때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 AB 빼기 벡터 AC. 그럼 이걸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조금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AB, 여기가 AC야. 자, 벡터 AB 더하기 벡터 빼기 벡터 AC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벡터 AB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AC. 그러면은 AC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크기는 같지만 뭐가 반대가 돼? 방향이 반대가 돼. 그러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벡터 AC인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 벡터가 얘 더하기 얘를 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요 벡터나 AB, AC 벡터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요 벡터나 크기가 어때? 방향이랑 일치하겠지. 이해가?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벡터 C, B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벡터의 차에서 이 표현이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빼는 거의 종점이 뭐가 되고 시점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게 종점이 되는 그런 벡터로 만들어진다라는 거다. 알겠지? 여기서도 이 표현이 중요해 얘들아. 벡터 AB 얘를 빼기로 표현하면 벡터 CB 마이너스 CA 5로 바꾸면 5B 마이너스 5A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벡터의 실수배라는 게 있거든. 벡터의 실수배. 얘는 이제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t가 갖는 부호나 크기에 따라서 벡터 A와 벡터 B의 관계가 결정이 돼. 만약에 봐봐. t의 값이 양수야. t의 값이 양수면 이 벡터 A와 벡터 B의 방향이 어떻다는 얘기야? 방향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 t의 값이 음수냐? 반대. 방향이 반대의 의미를 갖는 거다. 그리고 절대값 t가 1보다 작으면 이게 벡터 A야. 이게 벡터 B야.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준 거잖아. 그럼 이 벡터 B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줄여야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벡터 B의 크기가 벡터 A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 t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고? 벡터 B의 크기가 벡터 A의 크기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벡터 A고 여기가 이제 벡터 B여야 1보다 큰 값을 곱해줘야 얘랑 같아지겠지, 그죠?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는 뭘 판단하고 방향성을 판단을 하는 거고 t의 부호 방향성을 판단을 하는 거고
t의 크기를 가지고 확대 축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알겠지? 근데 이 벡터의 실수배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두 벡터의 평행을 나타내. 자, 봐봐. 이 두 벡터가 있어. 이쪽을 이제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쪽을, 한쪽을. 그럼 이것도 평행이잖아. 근데 이 한쪽이 이렇게 반대가 되고 이거 두 개는 뭐야? 평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이다. 그러면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뭐로 표현된다? 실수배로 표현된다.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고 여기 점 C가 있어. 그리고 바깥에 한 점 O가 있다라고 해보자. 지금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대. 오케이? 그랬을 때 벡터 AC와 벡터 AB는 우선 평행이죠. 그치? 근데 크기는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이 둘이 평행이기 때문에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실수배. 실수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네. 그랬을 때 시점을 하나 잡을게. 시점을. 그 시점을 O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OA 벡터를 벡터 A, OB 벡터를 벡터 B, OC 벡터를 벡터 C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뺄셈에서 이 벡터 AC는 뭐로 나눴을 수 있겠어? OC 빼기 OA. AB는 OB 빼기 OA. 그래서 OA 벡터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벡터 OC 벡터는 벡터 OA 더하기 T배의 벡터 OB 빼기 T배의 벡터 OA. 그러면 OA 벡터로 묶으면 1-T의 벡터 OA 더하기 T배의 벡터 OB 이렇게 표현되지. 즉 벡터 C는 1-T배의 벡터 A 더하기 T배의 벡터 B 이렇게 표현돼. 이해가?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개수의 합 있지. 뭐가 돼? 1이 돼버리지. 그래서 한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될 때, 이 두 개수의 합이 뭐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벡터 A, B, C의 종점이 어디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해돼? 그래서 이 관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잠깐 문제를 보면 이거 해야 되나? 이 벡터 이 벡터 더하면 뭐가 돼? 벡터 AC죠. 얘랑 얘하면 벡터 AD. 이렇게 생각하면 돼. PQ랑 QR은 벡터 P, R이고요. RS랑 ST는 R, T. 그러면 두 개를 또 더하면 PT.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덧셈 법칙에 관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A 벡터를 벡터 A, O 벡터를 벡터 B라고 했었을 때 이 네 개의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하래. 자, 시점을 다 O로 바꾸는 거야. 왜냐면 이 주어진 벡터들이 시점들이 다 뭐야? O지. 그래서 우리도 시점을 다 O로 바꿔놓고 생각을 합시다. OB 빼기 OA 이건 그냥 벡터 B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벡터 A. OC 벡터래. OC 벡터는 요 벡터거든? 이거는 벡터 A랑 크기는 어때? 같아요. 방향만? 네.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 빼기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야. OD 벡터는? 그치. 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벡터 B 빼기 플러스가 되네 벡터 A 이렇게 돼버리겠지. 얘는 마이너스 벡터 A니까. 그 다음에 이건 벡터 A 빼기 OD니까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벡터 B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들 벡터의 실수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BCD EF에서 세대각선 ADB CF의 교점을 O라고 하고 벡터 AB를 벡터 A, 벡터 BC를 벡터 B라 했었을 때 다음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시오 그랬네. 벡터 BO 요 벡터 요 벡터야. 그럼 얘를 시점을 O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벡터 아니 A로 바꾸면 벡터 AO 빼기 뭐가 돼야 돼? AB. 근데 AO 벡터는 벡터 BC랑 무슨 벡터야? 같은 벡터인 거지. 그래서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벡터는 방금 전에 벡터 BO 구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벡터 AO 더하기 벡터 OE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AO 벡터가 뭐야? 벡터? B지. 근데 OE 벡터가 여기 BO 벡터랑 어때? 그래서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해서 2배의 벡터 B 빼기 벡터 A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벡터 C 벡터는 이제 요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네. 그치? 근데 이건 어떻게 표현하겠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삼각형에서 바라보면 되거든? 그래서 시점을 B로 바꿔. 벡터 B2 빼기 뭐가 돼야 돼? 벡터 그럼 B2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BO 벡터를 몇 배 한 거야? 2배. 그래서 2배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BC 벡터는 벡터 B. 그래서 벡터 B 마이너스 2배 벡터 A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이해가? 벡터 2B 벡터 2B는 어디에 있어? 이 벡터네. 이거는 OB 벡터 2배 한 거의 역벡터죠. 네. BO 벡터의 역벡터. 그래서 결국에 얘는 2배 벡터 A 빼기 2배 벡터 B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근데 이거 은근 어려워한다. 처음에 하면 이거 5번은 그냥 이거 연산하는 거거든? 이건 안 할게. 네. 얘를 얘네들로 나타내래. 이거 분배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야. 이항시켜서. 어려운 게 없어서.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어떻대?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얘 값은? 그럼 얘는 구할 수 있어. 7번.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조건 그렸거든?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얘와 얘가 서로 평행이래. 그러면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뭐로 표현돼야 돼? 실수배로 표현돼야 돼. 그래서 Q 빼기 R. 자,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어떻게 되나? 1-K의 벡터 A 플러스 3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이 두 개를 더하니까 3배의 벡터 A 빼기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같게 되는 우리는 K의 값을 찾아주면 돼. 그럼 1-K는 여기서 몇이랑 같은 거야? 3t. 그리고 3은 마이너스 t 이게 성립해야 되네. 그럼 따라서 t의 값은 뭐가 돼?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 9니까 k의 값은 마팔이 아니라 1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8번. ABC가 어때야 된대? 한 직선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게 한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될 때 개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1.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면 이게 4배의 벡터 A 더하기 n배의 벡터 B는 1-t배의 2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t배의 벡터 A 빼기 벡터 B. 그럼 얘는 2-2t에다가 t를 하니까 2-t의 벡터 A. 얘는 1-t-t니까 1-2t의 벡터 B. 그럼 얘 값이 네, 얘 값이 m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t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m의 값은 5 이렇게 해서 m 값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95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유는 좀 은근 어렵다니까 처음에 하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를 뭐 C가 있으니까 여기 D라고 하면 D C 벡터는 O의 벡터는 어떤 거야? 이게 벡터 A라고. 네. 그럼 O의 벡터랑 여기를 2라고 하면 B 벡터랑도 어때? 같아요. 그러면은 요 벡터, OE 벡터 이건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인 거죠? 네. 근데 ED 벡터는 OE 벡터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정육각형이니까. 제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물어본 거였구나. 네, 이게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벡터 OD고 이게 벡터 DC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위치 벡터. 위치 벡터.
이런 평면이 있어. 이런 평면이 있는데 이런 평면에 벡터 A는 몇 개가 존재할까? 몇 개 존재해? 엄청 많이 존재하죠. 같은 벡터를 무수히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봐봐, 이 벡터들은 시점과 종점의 위치들이 다 달라, 그지? 그러니까 너무 한 평면에 많은 벡터를 표현하니까 같은 벡터를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시점을 통일시켜 보자. 시점을. 그럼 시점을 통일시키면 평면상에 있는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 지금 같은 벡터들, 이 A들이 시점을 다 일로 일치시켜봐. 그럼 벡터가 몇 개로 표현돼? 하나로 표현되죠. 그치? 네. 그 위치 벡터의 역할은 이렇게 평면상에 무수히 많은 같은 벡터들을 하나로 표현한다라는 게 위치 벡터예요.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키면 얘들아, 우리는 이제 벡터를 이렇게 벡터의 종점을 이렇게 점으로만 찍으면 어때? 점으로만 찍으면 우리 지금까지 벡터를 다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얘를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찍은 이런 점들을 다 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종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위치 벡터라는 건 벡터를 좌표 평면에서 뭐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 점으로 표현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게 좀 중요해. 이제 벡터를 뭐로 표현하겠다고? 점으로 표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 OA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이제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 A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현 잘 안 쓰기는 해. 근데 이제 위치 벡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벡터 OA 이렇게 표현된 거는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 뭐라고 표현한다고? A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모든 벡터를 시점을 다 뭐로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야? 뭐로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럼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벡터는 시점과 뭐로 표현된다 그랬어? 종점. 그럼 좌표 평면에서 시점을 정해놓으면은 종점들을 점으로만 찍음으로써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벡터를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게 위치 벡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벡터의 연산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을 벡터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이거 공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랑 똑같다.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어. 이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어. 그걸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 A와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 B로서 요 OP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벡터
OP라는 걸 표현할 거거든. 벡터 OP. 그럼 벡터 OP라는 건 우선은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벡터 OA 더하기 AP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요 AP 벡터랑 여기 AB 벡터 있잖아. 이 둘은 무슨 관계야? 평행. 평행 관계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벡터 AP라는 건 벡터 AB에 뭐로 표현할 수 있어? M 플러스.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이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 이 t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벡터 OA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의 벡터 AB니까 이건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이렇게 돼버린다고. 맞니?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좀 하면 벡터 OA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의 벡터 OB 빼기 m 플러스 n분의 m 벡터 O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계산하면 뭐가 돼야 돼? 1에서 얘를 빼니까 m 플러스 n분의 n 벡터 OA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의 벡터 OB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럼 얘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벡터 OB 더하기 n 곱하기 벡터 뭐가 돼? O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벡터 P라는 건 m 플러스 n분의 m배의 벡터 B 더하기 m배의 벡터 A 표현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공식이랑 어때? 같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외분점도 한번 생각해 보자. 외분점. 여기를 A, 여기를 B. M 대 N으로 외분하는 이 점을 Q라고 해보자. 또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로서 이 녀석들을 표현할 건데 벡터 A, 벡터 B, 벡터 Q. 자, 우리 이제 벡터 OQ를 표현할 거야. 벡터 OQ라는 건 OA에다가 뭐 더하면 돼? A, Q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AQ 벡터와 AB 벡터는 또 평행 관계지. 그래서 얘를 OA 더하기 T배 벡터 AB. 근데 여기 T에 뭐가 들어가야 돼? m-n분의 m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뭐야? 맞는데? m-n분의 m-n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AQ니까. 그럼 얘네들 시점을 또 뭐로 바꿔? 5로 바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렇게 분배한 거 계산하면 뭐가 돼야 돼? m 빼기 n분의 마이너스 n의 벡터 OA 더하기 m 마이너스 n분의 m의 벡터 OB. 그럼 결국엔 m 마이너스 n분의 m 벡터 OB 빼기 m배의 벡터 OA. 즉 벡터 Q라는 건 m 마이너스 n분의 m 벡터 B 빼기 m 벡터 A 이렇게 표현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외분점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벡터로서 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를 M이라고 했었을 때 마주보는 변의 중점.
원래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동해?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하죠. 그 교점을 뭐라고 해?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뭐야?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인 거죠. 이것도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로 표현을 좀 해보면 여기를 벡터 A, 여기를 벡터 B, 여기를 벡터 A, 그리고 여기를 벡터 C. 그러면은 OG, 여기를 뭐라고 할 거야? 벡터 G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우선은 벡터 G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요 OM 벡터 그림이 조금, 여기 OM 벡터와 여기 OA 벡터를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3분의 2배의 벡터 OM 더하기 벡터 O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얘가 OM 벡터는 BC의 무슨 점? 중점이죠. 그러니까 벡터 B와 벡터 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2배 벡터 B 더하기 벡터 C 더하기 벡터 A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결국엔 3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뭐가 된다? 벡터 C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들을 설명한 거고 여기가 좀 어려워요. 딱 세 문제만 풀어봐줄게요. 뒤에 또 설명할 게 더 있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OAB에서 변 OA의 중점을 P, 변 AB의 중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하자? Q라 하자. 그랬을 때 벡터 PQ를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하시오 라고 했거든. 자, 우린 지금 요 벡터를 표현해야 돼. 근데 얘네 둘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벡터 PQ라는 건 벡터 PB와 PA에 대해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다? 2대 1로 내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벡터 PQ라는 건 3분의 2배의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우리는 PA 벡터랑 PB 벡터만 A와 B로 표현하면 돼. 근데 벡터 PA는 어떻게 표현돼? 이게 OA에 뭐라 그랬어? 중점. 그럼 얘는 2분의 1 뭐가 돼야 돼? 벡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태희야 벡터 PB는 시점을 5로 바꾸면 어떻게 돼? O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OB 벡터는 벡터 B가 되는 거고 OP 벡터는 2분의 1 벡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한 요 두 개를 어디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3분의 벡터 PA를 2배 하니까 벡터 A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벡터 B니까 6분의 1에 벡터 A 더하기 3분의 1의 벡터 B. 그래서 n 플러스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요? 리원이 알겠어? 네. 두 번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 했었을 때 제가 0벡터임을 보이래. 자, 그래서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벡터 OA-OG
벡터 GB는 벡터 G. 그리고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G. 그럼 얘가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 더하기 벡터 OC 빼기 3배의 벡터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 더하기 벡터 OC인데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벡터 O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가 돼? 0벡터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알겠지? 테이 멍 때리는 거 아니지? 국어가 몇 시까지야? 5시? 아닌가? 아, 그냥 가면 돼? 네. 자, 이게 마지막 문제. G2 지원을 뭐로 표현하래? A.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래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긋고 G1을 지나게 G2를 지나게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긋게. 그러면 여기를 XY라고 한다면 XY도 이렇게 연결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2대 1이죠. 네. 여기도 2대 1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2대 여기가 몇이 돼야 돼? 3.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벡터 G2, G1이라는 건 벡터 YX의 몇 분의 몇 배야? 3분의 2배. 그럼 벡터 YX는 벡터 DB의 몇 분의 몇 배야? 이 길이 같거든? 요 길이도 같고 2분의 1배죠. 네. 그래서 3분의 1의 벡터 DB 이거 구하라는 거야. 3분의 1의 DB 벡터는 뭐가 돼? A, B에서 뭐를 빼는 거야? A. AD를 빼는 거죠.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해돼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